서울시 문제 뭐 그다지 뭐 어렵진 않았지만 한 두 문제 정도나 이렇게 좀 까칠해 가지고 일반 합격생들은 하면 이 정도면 아마 90 맞았을 것 같은데, 그지? 90 맞았을 것 같은데, 그치? 물론 잘하는 애들은 뭐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좀 하는 애들은 하나하나 다 맞거나 이렇게 했을 테고, 일반 합격생 기준으로 한 90점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정도면. 한두 문제만, 한 두 문제만 좀 그랬지, 나머지는 쉬웠기 때문에 풀만했고. 자, 여기서 뭐 지금 문제 해설은 보다시피 해설지에 다 나와. 뭐 해설지에 다 나온 거 뭐 해설해 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다만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하면 이 문제를 통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해설지 다 있으니까 1번은 3번은 이제 기출문제 원체 많이 나왔죠. 면소, 공소, 기각의 재판의 경우 무죄가 명백하다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인데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1번에 2번은 그 뭐가 유언이 나왔죠? 1번에 2번 1년이었죠 옛날에, 그죠?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 형사보상을 청구하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서 유언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3년 5년으로 바뀌었는데 그 6개월은 형사소송법의 그 6개월은 합헌이었죠. 아마 그래서 이걸 6개월로 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사보상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죠. 구금에 대한 보상은 무슨 법이죠? 형사보상법이에요.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은 무슨 법이죠? 형사소송법이에요. 형사소송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무슨 법? 형사보상법. 이건 헌법에 있는 게 없는 거야? 헌법에 있는 거죠. 28조 구금. 헌법 28조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보죠. 그래서 1년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는데 소송 비용이라든지 그 변호사 비용은 28조 있어요, 없어요, 헌법? 없죠. 28조는 구금이라는 단어만 있죠. 그래서 소송 비용이나 그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적 차원의 권리로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6개월도 합헌이라겠죠. 1년은 유언인데 6개월은 어떻게 합헌이 나오냐 이거죠. 1년이 더 길잖아. 이게 유언인데 왜 6개월은 더 짧은데 합헌이야겠죠. 이 1년은 뭐에 대한 보상 기간이, 보상 청구 기간이, 제척 기간이, 구금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제척 기간이었죠. 그래서 헌법상 권리를 너무 좁혔다라고 해서 이혼을 받고 이 6개월은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문제였는데 이것은 헌법에 없어. 그러니까 법률적 차원의 권리야.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해서 합헌을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 1년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형사보상법은 3년 5년으로 바뀌고 이거는 그래서 아마 6개월이 나왔을 거라면 형사소송법에 왜 이게 6개월로 출제를 했을 거냐? 출제자들이 형사소송법을 떠올려 가지고 크로스해서 출제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2번은 그다음에 뭐 4번이야 뭐 그렇죠? 보상과 배상은 별도의 기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도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 뭐 법조항이 있는 거고 2번은 단계 이론에 따르면 원래 이제 자격제도는 2단계죠. 자격제도 2단계입니다. 그렇죠? 시험 본다든지 자격은 2단계죠. 근데 이거는 3단계예요. 3단계. 자격인데 왜 3단계냐? 2단계는 자신의 능력, 노력으로 그 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해야만 2단계야. 예를 들면 뭐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뭐 변호사가 될 수 있다든지 뭐 로스쿨 들어가서 뭐 2년 끝나서 어쩌고 하면은 뭐 3년 끝나서 어쩌고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요건을 뒀다라면 2단계인데 시각장애인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마사가 되는 것은 자기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이런 건 3단계 제한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격이나 시험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뒀다라면 몇 단계죠? 2단계인데 그것은
자기 노력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이런 거. 그럼 이건 3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특이하게도 자격제인데 3단계죠. 우리 일반적으로 시험제도가 다 2단계죠. 근데 시험제도 중에 또 3단계 있는 게 하나 있었죠. 뭐였죠? 법무사 시험이었죠. 법무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대법원 규칙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실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법무사 시험이 실시가 안 됐죠. 실시가 안 됐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합격이 안 돼. 그래서 법무사 자격을 딸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런 것은 3단계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험이나 자격제도는 2단계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표현, 자격제도에 대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격이 상당히 넓다는 얘기를 판례에서 많이 했고,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던 게 자격제도에 대한 입법 형성의 자유야, 폭넓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좀 다른 각도에서 3단계로 봐야 된다겠죠. 그다음에 2번. 그래서 이거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되잖아. 노력하면 되죠. 여러분도 노력해서 대학교 졸업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요건이죠. 그래서 2단계란 말이죠. 3단계는 학원 하지 말라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 방식만 제한하죠. 1단계죠. 4번은 경비 판례는 기출문제 원체 많죠. 3단계의 대표적 판례로 기출문제에서 꾸준히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1번을 2단계로 착각했을지라도 3번을 아마 때렸을 거란 말이죠. 이게 문제가 없어. 이런 문제는. 그렇죠? 1번 아마 헷갈릴 수가 있었지만 3번이 풀면 1단계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할 수는 있었다. 근데 이번에 1번 3단계라는 것 혹시 모르니까 추가로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도 우리가 이제 안기부 공무원 계급정년제죠. 안기부 공무원 계급정년 사건 기억나죠? 그것 때문에 합헌이었죠. 그래서 1번을 찾을 수 있었죠. 근데 2번은 이혼을 배웠단 말이죠. 당연퇴직, 선고의 당연퇴직, 이혼을 배웠죠. 그는 공무단위권 침해다라고 봤던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7조 위반이라고 해서 틀리긴 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출제가 됐다 이겠죠. 됐다. 그래서 2번은 틀립니다. 7조가 아니라 25조 공무단위권 침해죠. 25조 공무단위권 침해다. 3, 4번은 뭐 쉬운 문제니까 뭐 별 문제가 없고. 4번은 이제 탄핵제도는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은 쉽게 맞췄을 텐데 정확하게 암기가 안 되면은 이게 상당히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 게 4번이에요. 그래서 책도 꼬도 이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수험생 때 참 뭐라 할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게 암기였어요. 정말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암기가 안 돼서. 나보다 분명히 저 자식 공부 못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암기를 잘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제가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암기하려고 노력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암기를 매우 강조하는 이유가 제 경험이기도 해요. 원체 암기를 못했다 그랬죠. 그냥 내 머릿속이 지우개야.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다 지우개로 지워버려, 머릿속이.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진짜. 신기하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책도 암기했다. 제발 좀 있잖아요. 헷갈리는 것들은 나올 만한 것은 책도 암기해야지 책 보고 암기하면 안 됩니다. 헷갈리는 것들은 마지막에 책만 보려고 하지 말고 책을 돕고 이런 거 예를 들면 탄핵. 먼저 1공학 때는 어디죠? 탄핵 누가 담당하죠? 탄핵 재판소. 2공학 때는? 2공학 때? 헌법재판소. 3공학 때? 대법원? 아니죠. 탄핵심판위원회. 4공학, 5공학 헌법위원회. 현행헌법 헌법재판소. 자,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이 문제를 맞추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죠? 1공학 때는 탄핵재판소, 2공학 때는 헌법재판소, 3공학 때는 탄핵심판위원회, 4, 5공학 헌법하에서는 헌법위원회, 현행헌법은 알다시피 헌법재판소. 자,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안 들어와 있으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2번도 3차 개정헌법, 헌법위원회, 띵한 거예요. 그렇죠? 나도 아까 이게 문제 보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우리 설명회 때 국민투표 며칠 이내 그러니까 이제 민훈아 애가 기억나나요? 20일 이래가지고 나한테 좀 꺼먹었는데 그게 진짜 나왔더라고. 20일로 나왔더라고.
내가 그래서 강의할 때도 그랬잖아. 갑자기 물으면 애들이 답을 못한다 그럴 때 이 예를 들었는데 진짜 20일이 출제가 됐더라. 나도 딱 보니까 웃겨가지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시험장에서 이게 뇌를 믿으면 안 된다. 자꾸 이게 혼선을 빚어요. 그래서 합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이게 시험장에서 문제를 맞춘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제가 어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제 5시 5분인가에 차를 탔어요. 새벽 아침에 5시 5분을 차를 타가지고 8시 정도에 마산에 도착을 해. KTX 타고 마산에 도착하는데 이때쯤 졸았어요. 졸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너무 낯선 풍경인 거야. 너무 낯선 풍경이고 여기 어디지? 그러다가 보니까 뭐 김해라고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진영역이라는 데를 여기서 내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내리시더라고. 근데 시계를 보니까 7시 30 몇 분이었어. 33분인가 몇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김해 마산 지났구나. 이게 진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산 같이 진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마산이 끝나는 데가 있는데 진주로 가고 있구나 지금. 진주로 가고 있구나. 택시 타야겠구나.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택시 타야겠구나. 빨리 택시 타야지. 아니 그러니까 8시에 마산이 도착인데 7시 33분이면 마산 안 도착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근데 나의 뇌는 뭘 착각하냐면 갑자기 눈을 떴어. 딱 보니까 우측을 보니까 낯선 풍경이야. 뭐야. 김해가 보였어. 김해가 마산 지나서 아닌가? 김해공항 뭐 이상하다. 그리고 있잖아. 이때부터 이제 머리가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이제 택시 탈 생각만 하는 거야. 빨리 어디서 다음 역에 내려서 빨리 택시 타야지. 택시 타고 빨리 마산까지 가야 늦으면 안 되는데. 아줌마가 딱 진영역이라는데 딱 내리더라고. 물어봤어. 한참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 한참 가야 돼. 아니 그게 논리적 과정으로 우리가 문제를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지. 7시 33분이면 마산 안 지났어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바보야? 바보다. 우리 시험장하면 바보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책도 그렇게 암기하고 자꾸 훈련하지 않으면 힘들다. 내가 진영역 그다음에 창원역 창원 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마산역을 책도 암기하고 있었으면 진영 다음에 그래 이제 창원역 나올 거야. 앞으로 두세 장 더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진영 하니까 어디야 진영이? 진영이 어디야 도대체 이겠죠? 진영역에서 내리는데 아줌마가 내리는데 너무 나 당황해서 일어나가지고 물어봤다니까. 아주머니 여기 마산 지났어요? 그 더 황당한 거 내가 여기서 탈 때 마산이 종착역이라고 보고 탔어요 분명히. 황당한 게 내가 기억이 내가 왜 그랬지? 근데 탈 때 내가 보니까 마산이 종착역이라는 게 그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근데 봤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럼 마산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타면서 이런 생각도 했던 거야. 이게 마산 종착인가 내가 졸아도 상관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언뜻 했어요. 자기 전에. 근데 이런 실수를 보면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에서 우리 뇌가 쉽게 있잖아. 우리를 속여요. 이게 불안한 거야.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이게 암기할 내용들은 책독과 암기해야 돼. 탄핵재판소,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탄핵심판위원회,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이렇게. 그러지 않고는 이게 갑자기 2번을 딱 보잖아요. 4번, 2번 헌법위원회. 이게 연결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돼 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3번은 헌법재판소 없었다면 대충 다 할 거야. 왜? 5차 개정 너무 유명해. 이것 때문에 혼동을 안 했을 거야. 내 생각에는 3번 가지고는 혼동을 안 해. 그다음에 자 4번 이게 뭐지? 탄핵심판위원회인가? 많이 본 것 같아. 그러면 1번은 헷갈린다가 부통령이 재판장이 직무를 행하고 있다. 이건 처음 들어본 것 같고 4번 1번은 처음 본 것 같고 이거 뭐야 이거 이러다가 엄한 답을 찍을 수도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순서를 정확하게 외우지 않았다라면 이게 잘못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에 해당했죠. 4번이.
1, 2, 3번 아마 안 틀렸을 것 같아. 근데 생각은 4번에서 틀린 수험생들이 몇몇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은 틀릴 가능성이 없겠죠. 별로 거의 없다고 봐야죠. 5번에 1번은 틀릴 가능성이 없었겠죠. 뭐 2번 뭐 조직 이거 너무 기출문제 많고 3번도 기출문제 너무 많고 4번도 기출문제 너무 많아서 5번은 틀릴 가능성은 없었다 그랬지. 근데 6번도 뭐 그다지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기출문제도 원체 많고 기억 알죠?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 침해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정현 청구 사건 경찰하죠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교도소 수용자 소변을 제출한 행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간접부변 관련돼서 자기 관련성이 없었자. 이거 기출문제 있었죠 이미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에도 이미 있었고 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없죠. 7번도 아마도 틀릴 가능성이 많지는 않았겠죠. 거의 뭐 틀릴 가능성은 내 생각에는 공부 좀만 하면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었겠죠. 적극적으로 은닉시켜준 것은 면책은 안 된다고 그러죠. 2번은 종교단체 인가제 등록제 합헌이었고 사법시험 일요일 날 보는 거 합헌이었고 대학교 그 종교 학점 이수 기출문제 있죠. 규칙 제정하는 거 허용되는 것으로 있었고 기출문제 너무 많았죠. 그다음에 8번의 기억 7번도 안 틀렸을 거야. 8번도 기억 4분의 1 뭐 별 문제 없죠. 자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국정조사 감사는 상임위원회만 들어와야죠. 조사는 둘 다 들어도 되고 그다음에 언제나 공개를 한다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를 하죠. 그다음에 디귿은 이거는 뭐 누차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사무죠. 하나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 국가 예산 등 보조금을 지급한 사무. 두 가지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시도가. 그다음에 국정 감사와 조사 연역도 이것도 책독과 암기해야겠죠. 감사는 언제부터죠? 재헌. 7차 삭제죠. 그다음 8차 때 안 들어왔다가 현행에서 다시 규정되죠. 국정조사는 언제가 최초죠? 8차. 이거 머릿속에 있으면 쉽게 맞췄던 거고 계속 나오죠. 근데 9번은 그 1, 2번까지 괜찮은데 3, 4번은 잘 안 배웠던 판례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1번에서 맞출 수가 있었는데 옳은 거니까 다행히도 1번에서 맞출 수는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판례를 알 수가 없어. 배울 수도 없다. 이걸 통해서도 실제 3, 4번은 거의 안 배웠어요. 1, 2번은 배웠죠. 1, 2번은 많이 배운 판례인데 3, 4번에는 교과서에도 없어요. 근데 1번은 많이 다뤘던 거고 기출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맞출 수도 있었겠죠. 9번에 1번 위헌이었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죠. 10번은 1번은 기출문제 많죠. 그래서 재판장 화해 판례가 세 가지가 있었죠. 국가배상법 판례는 위헌이었고 그다음에 특수임무 수행자 판례는 합헌이었고 세월호 사건도 합헌이었죠. 그래서 판례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국가배상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으로 답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뭐 2번은 객관설, 3번은 공무수탁 사유 포함된다. 4번은 소멸시효 때문에 합헌으로 때려야겠죠. 소멸시효는 합헌이죠. 소멸시효는 합헌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기만 하면은 10번에 4번을 때릴 수 있었겠죠. 소멸시효는 합헌이다. 이렇게 때릴 수는 있었겠죠. 11번에 1번 요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128조 2항에 대한 얘기죠. 제한 당시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죠. 관습법도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가 있죠. 다만 관습법은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효력을 상실한다면 틀리겠죠. 관습헌법 효력 상실 방식은 두 가지죠. 하나는 국민의 합의의 소멸, 두 번째는 헌법 개정이죠. 그런데 헌법 개정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법에서 자 관습헌 이거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거의 쟁점을 안 다뤄졌는데 이번 헌법 개정안 관련해서 다뤄질 수도 있다 이거죠. 자 헌법 개정을 하려면은 헌법 개정에 있어서 수도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헌법 개정의 수도를 변경하려면 헌법 조항을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처럼 이번에 지금 정부 개정안이 보면은 수도를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런 조항을 추가한다고 그러죠. 이래야 한다. 또는 세종시를
수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간다. 그렇죠. 헌법 개정에 의해서 간섭헌법을 변경하려면 뭐 한다? 헌법 조항이 추가돼야 돼요. 근데 국민의 합의의 소멸은 그런 필요 없죠. 그냥 합의가 없어지는 거야. 공론에서 없어지는 거야. 더 이상 수도는 서울이 아니구나 라고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공론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법적 확신에 이르면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그건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점이 있다 없다가 내 기억에 옛날 사법시험 모의고사 등에는 있었어요. 응? 간섭헌법의 효력 상실이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헌법 개정에 의한 개정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 합의의 소멸이죠. 이게 방법이 같아 달라요. 다르다는 거야. 국민 합의의 소멸은 그냥 합의가 소멸되는 거야. 그렇지만 헌법 개정한 방식은 131조가 만들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수도를 세종시를 한다. 이런 식의 조항이 들어와야 돼. 지금 정부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률로 정한다라고 유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안이죠. 지금 그죠? 그것이 일종의 개정에 의해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통과돼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서울이 수도라는 간섭헌법 효력은 소멸하게 되죠.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의결해야 되고 제적 3분의 2. 요새 생각하니까 이 날짜도 이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물론 이제 뭐 20일, 60일, 30일은 다 기억할 거야. 60일, 30일 이거는 다 기억하는데, 그다음에 즉시 이건 다 기억하는데 이거는 이상이고 이거는 이내고 이건 이내고 이건 즉시야. 이건 이상이고 이거 이상 아니에요? 이것도 30일 이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요새 계속 이게 신문을 보면은 대통령이 제안할 때와 국회가 제안할 때 이게 그 시한이 다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신문에 나와요. 잘 보면은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자꾸 얘기를 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가 만약에 안을 내놓잖아요. 국회가 안을 놓잖아요. 그럼 이건 어차피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60일 이내기 때문에 20일 이상 공고한 다음에 바로 그날 의결할 수가 있어. 여야가 합의한 거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제적 과반수로 헌법 개정을 발의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의미가 별로 없어. 이건 필요하겠지만 60일 이내기 때문에 그냥 공고하고 20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바로 의결하면 되는 거야. 뭐 하루만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60일이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이것도 30일 이내야. 근데 며칠은 이상일 것 같아. 며칠 이상일 것 같아? 이 중간에 우리가 참정권 쪽에 기본소라든지 이쪽 가보면 기본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국민투표일 전 며칠? 18일 전에는 공고를 해야 돼요. 뭐를? 국민투표 날짜를 국회에서 가결됐잖아요. 그럼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붙여야죠. 그러면 30일 이내니까 27일 차냐, 24일 차냐, 21일 차냐 이게 정해야 할 거 아니야, 날짜를. 예를 들면 이게 5월 1일에 가결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5월 25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5월 27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날짜를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국민투표에 돼 있단 말이죠. 언제? 투표일로부터 28일 전에는 공고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18일 전에는 그래서 18일도 암기를 하셔야 한다 그랬죠. 28일도 요새 신문을 보면 이에 대한 얘기 참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국회가 언제까지는 제한해야 한다. 왜냐면 20일은 필요한 거고 이건 반드시 20 이상은. 이거는 언제부터죠? 이거는 60일은? 이때로부터 60일이죠? 이때로부터 60일? 근데 60일이 별 의미가 없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국회가 제안했을 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제안할 테니까 뭐 국회에서 뭐 심의할 시간이 필요가 없죠, 거의. 그럼 바로 의결할 수는 있겠죠. 60일 이내다. 공고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이거는 30일 이내야, 30일 이상이야. 이내죠. 이내. 국민투표에 부채한다. 그런데 가결되면은 국민투표일을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일로부터 18일 전에는 공고를 해야 돼. 국민투표일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국민투표법에 되어 있는 거죠. 이건 헌법에 되어 있는 거고 이 날짜들도 이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한다. 정확하게 헌법상 잘 보시고 국민투표법도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국내 주소가 없는 재선거인들, 거소도 없고 국내에 재선거인들, 자 무슨 선거권만 있죠? 대통령 선거권과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만 있죠. 선거권은 네, 응? 그건 합헌이었죠. 그건 합헌이었죠. 그런데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었죠. 근데 이게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국민투표를 하려면 그러면 재선거인에게도 국민투표권을 줄 수 있는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지만 법은 아직 개정이 안 돼버린 거죠. 재선거인들 국민투표권 부정하고 것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죠. 국민투표권 침해다라고 했죠. 재선거인들 국민투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국민투표권 침해라고 했는데 국민투표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당 쪽에서 빨리 이거 개정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명부를 또 작성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등록도 신청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골치 아프죠. 그렇죠. 응? 그다음에 4번은 근데 이런 거 쉽게 들어와야 한다겠죠. 지금이야 뭐 장난하나? 뭐 20일이 아니 30일 이내지. 근데 막상 물어보니까 애들이 자꾸 20일이 맞다고 하는 수험생들이 꽤 있었다. 꽤 있었다. 그렇죠. 응? 그다음에 12번. 자, 11번 어렵진 않은 문제지만 12번은 진정수표 예절 허용되죠? 형벌성, 가벌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소추가 얼마 동안 가능하냐 공소시효죠. 얼마 동안 가능하냐는 공소시효 문제죠. 근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벌부수원칙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5.18 특별법 헌재 판례죠. 그래서 그 형벌과 범죄 형벌에 관련된 거지. 형벌부수원칙은 범죄 형벌과 관련된 것이지 언제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이 뒤에 나와 있는 형사소추가 얼마나 가능한가? 이건 뭐예요? 공소시효야?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를 제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 소추가 가능하냐? 후단 내용은 공소시효와 관련된 건데 5.18 특별법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은 형벌불성원칙 위반된다, 위반이 안 된다? 위반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바뀐 거라 하겠죠. 바뀐 거랍니다. 형사소추가 얼마나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가벌성에 관련된 얘기다. 그 다음에 3번 부진소유법에 대한 원칙적 허용, 신뢰보호 관계에서. 그 다음에 4번도 기출문제 많죠? 뭐 이것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죠. 기출문제 이미 다 있었기 때문에. 근데 13번은 정답이 1번, 2번으로 봐야죠. 옳은 것은 2번은 뭐 모의고사 때도 저도 많이 내놨는데 입법 형성의 자유죠. 광범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모의고사 때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던 문제라서 2번이 옳은 건 확실하죠. 근데 1번도 옳다고 봐야 된다겠죠. 그래서 판례가 변경됐죠. 해설지 보면은 2008년 7월 31일 2004 헌법부에서는 이걸 합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판례에서는 2017년 9월 28일 판례에서는 이에 대해서 판례를 변경했죠. 판례를 변경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아직 그 판례 변경을 모르고 출제한 겁니다. 이거는 13번에 1번은 출제자가 옛날 판례를 가지고 출제한 거야. 이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출제하는 기관에 가면 책이 꽂혀 있어요. 교수 책도 꽂혀 있고 유명한 몇몇 선생들이 책도 꽂혀 있어. 근데 이게 판을 넣었다 이게요. 판을 넣었는데 이게 언제 판례죠? 9월 판례인가? 9월 28일 판례지. 그러면 새 책은 6월 달이나 7월 달에 나왔단 말이야, 책이. 그러니까 거기 꽂혀 있는 책은 뭐예요? 옛날 판례가 써져 있는 거야. 신규 판례는 9월 달에 나온 거고 책은 나도 7월 달에 강의했잖아. 그럼 언제 책을 출간됐게 6월 달에 출간됐잖아. 6, 7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책이 꽂혀 있는 거야? 출제 기간에. 옛날 판례가 담긴 책이 꽂혀 있는 거야. 이 교수가 그러니까 9월 달 판례를 모르고 출제를 한 거지. 그래서 문제가 오류가 생겼다. 뭐 사람이 다 뭐 이렇게 뭐 가지는 실수를 하는 거지. 나도 실수하니까 다 실수를 해요. 근데 이제 정답이 1, 2번은 확실하죠.
응? 1, 2분 확실하고 고쳐줘야지. 응? 어거지 쓰면 안 되겠지 이런 거 가지고. 세 번째 기출 문제 많죠. 단계라지 아니할 자는 21조 10조의 문제고 이게 많이 다뤄졌던 거고. 4번도 이제 중요 판례 중에 하나죠. 응? 교원, 노동 결성 등의 집단 행동이 금지되는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립학교 55조 판례 옛날 판례예요. 응? 옛날 판례예요. 한퍼졌죠? 사립학교법. 그 다음에 14번은 1번. 탄핵 결정 5년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이게 원하지 않는 임지로 전보 발령은 사시 문제 있었던 거죠. 이게 징계 유형이 아니다. 사시 문제 있었던 건 원하지 않는 임지로 발령 나는 것은 징계 유형이 아니고 법관의 징계 유형은 뭐죠? 그래서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인데 기타 불리한 처분이 뭐밖에 없다고 해서 법관 징계법의 견책이죠. 그래서 법관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죠. 정직 감봉 견책 이 세 가지는 징계로 해야 되죠. 징계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정직 감봉 견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원하지 않는 임지로 발령 나는 것은 징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공무원 됐어요. 나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뭐 부산으로 내려가라. 이게 징계로 내려가요? 징계당한다 그래요? 징계당하지 않죠. 징계당하지 않다겠죠. 뭐 고려시대 때 그 있잖아. 서울에 개경에 있는 사람들이 문벌 귀족들이 지방으로 쫓겨나면 그 형벌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형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적 개념은 징계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 임지로 발령 나는 것은 징계예요? 징계 아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뭐 원하지 않는데 발령 많이 날 거예요. 국가직은 안 그래요? 뭐 그 징계야? 징계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징계로 원하지 않는 임지로 발령 나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임지로 발령 나는 징계는 아니다. 징계는 아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내가 말하면 다 알지. 여러분들 되게 합리적이지만 근데 합리성이 없다.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당황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이씨 7시 33분인데 지금 왜 마산은 아직 안 지났을 게 분명하지. 근데 마산이 지났다고 착각해가지고 내가 막 이제 택시 타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내가 사람을 많이 속인다. 합리적인 정합성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답한다는 것은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매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훈련된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훈련은 이게 훈련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게 훈련의 목적인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가서 제식 훈련, 총검술 훈련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생각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총검술 하는 거. 생각 없이 총기 분해하고 조립하는 거. 엄마들은 생각 없이 야채 쓰는 거. 저기 요새 맞아 그 뭐야 그 무슨 달인 있잖아 그거. 무슨 달인이더라? 생활의 달인. 내가 맨날 생활의 달인.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도 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가 안 되면은 이게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예, 생각이 참 위험한 거다. 시험장의 생각이요. 이게 잘못 읽어요. 잘못 읽고 잘못 생각하고 나도 그랬다니까. 그날 3월 24일 날 내가 23일 여기 와 있었걸랑. 아니 어디 갔다가 여기 왔어요. 노량진 갔다가. 그래 노량진 갔다가 신림동에 왔어. 3월 24일 날. 이 시험 날짜라 했죠. 그러다가 노량진 가가지고 야 시험 잘 봐라. 내일 시험이지. 잘 봐라. 화이팅. 잘 봐. 이렇게 노량진 갔다 하고 여기 신림동에 왔어. 그러면 이날에 무슨 요일이 이게 토요일이니까 금요일이죠.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 나는 뭐로 믿었냐면 이게 목요일로 믿었던 거야. 나 금요일 날 2시 종로에서 설명회가 있었거든. 3시인가 2시인가. 근데 여기 오면서 내일 가야지. 오늘 목요일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야, 내일 시험이지. 잘 봐 얘들아. 시험이 토요일이란 건 내가 알겠어 모르겠어요. 매년 내가 이것만 하는 사람이 내일이 토요일이 시험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래서 토요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일 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목요일인 거야. 오늘은 목요일이고 내일 나는 뭐야? 설명회 가야 돼. 오늘은 그래서 신림동 왔어. 왜 안 오니? 신림동 왔더니 1시 한 40분 됐더라고. 왜 안 오냐 그죠? 그래서 여기 택시 타고 막 2시 몇 분에 출발해가지고 막 간신히 늦게 1시간 늦게 도착해. 이게 사람인 거야 진짜. 응? 이게 내가 좀처럼 실수를 안 하걸라. 이게 시간 약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랑 무슨 약속하면은
별다르게 이게 확인 안 해. 다들 그래. 확인 안 해. 왜? 약속이 늦는 것이 법도 없고 항상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라서 절대 사람들이 나한테 시간 확인 안 해요. 근데 이 실수한 거야 내가. 이게 뇌를 믿으면 안 돼. 응? 응? 아침 암기하고 가셔야 돼. 10회독 하고 암기하고 말이야. 책도 읽고 암기하고 이렇게 오늘 이러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지 않고 이게 실수를 이게 하는 거 사람. 그만큼 있잖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참 이게 힘들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임시로 전부 발령 징계가 아니죠, 그렇죠? 4번은 법률의 헌법에서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법원의 조직이나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는 게 유언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잖아, 헌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의 놈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4번은 기속하는 것이므로 틀렸겠죠?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기속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사건 하나에서 기속한다 그러면 맞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뒷걸음 맞다고 봐야 돼요. 하급심은 사실 판단을 법률 판단에서 상급심의 선례를 존중할 법적 의무는 없지. 법적 의무는 없겠다. 의무는 있지만 법적 의무는 없다, 그렇지? 법적 의무는 아니죠, 그렇죠? 존중은 해야 되는데 법적 의무는 아니다. 뒷것도 법적 의무라고 해서 틀렸겠네. 물론 이제 그 사건 하나에 당해 사건에 하나여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당해 사건에 하나여라는 전제를 깔고 문제를 출제했다면 맞죠. 근데 당해 사건 말이 없으면 틀리다고 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법원조직 8조가 그래서 당해 사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8조죠. 8조. 15번에 1번은 많이 출제됐던 거죠. 단계적 개선 과정에서의 차별이죠. 합헌이죠. 시혜적 법률도 출제가 많이 됐던 거죠. 시혜적 법률에 대해서 위헌 제청할 수 있다? 제청할 수 있다. 헌법소원에 대응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자유가능성 될 수 있다? 있다. 근데 자유가능성 될 수 있다 없다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헌이 나오면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라면 자유가능성이 있는 거고,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없다라면 자유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메달 딴 사람만 군대를 면제해 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은메달 딴 사람이 왜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별하냐?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위헌이 나오면 은메달 딴 사람은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죠. 자유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뭐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사람은 그런데 나는 황남기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적 있어요? 딸 수도 없는 데다가 가능성 없는 데다가 알다시피 불가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 나 같은 사람 헌법소원을 청구해. 위헌이 나와. 그럼 내가 군대 안 가요? 군대 안 가지 않죠. 군대 어차피 가야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없다라면 자유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혜택을 주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있어서 자기관련성을 뭘 기하는 거예요? 그 위헌이 나왔을 때 법이 개정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향상될 수가 있다라면 자유가능성이 있고, 그럴 여지가 없다라면 자유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답을 찾아야 되고, 3번은 행정법에서 오히려 많이 나왔던 자기구속할 때 많이 나오는 헌재 판례죠. 그 다음에 4번. 차별 효과가 지나치다는 게 기인할 때 불합치 결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국가 유공자 가족의 가산점 10%죠. 위헌 결정을 내리면 0%가 돼버려요, 가족들. 근데 가족들 지금도 몇 %죠? 5%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위헌 결정 대신에 불합치 결정을 내서 법 개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게 맞다라고 봐야겠고, 16번이 좀 약간 어려울 수는 있었는데 이게 소거 방식으로 맞춰야겠죠. 아마 틀렸다라면 내 생각에는 16번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응? 16번은 틀릴 수도 있었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청구에 기재된 청구 취지에 기속되어 심판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자, 심판 청구에 기재된 청구 취지에 기속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 대상을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명까지만 아니라 1명만 기피 신청할 수 있죠. 기피 신청은 2명은 기피 신청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청구서를 제출한다는, 이거는 알았겠죠. 4번은 아마 1, 4번 알았을 것 같고 2, 3번은 헷갈릴 수도 있었겠죠. 4번은 제출일이 아니라 신청일이죠.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일을 청구한 날로 본다. 이건 많이 다뤘던 거고, 모의고사 등에서도 뭐 기출 문제도 있죠. 기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찍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2번과 3번인데 2번은 이제 기피 신청은 2명까지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3번이 옳은 거죠. 3번은 왜 나왔느냐?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이제 그 당시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수사 서류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근데 법에 없다고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됐죠. 좀 시사성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7급에서 다뤄지는 그 법조문이라 보기는 힘든데 시사성 때문에 출제가 됐다는 거죠. 시사성이 있는 문제들은 의외로 이렇게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 헌재법상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번에 1번은 뭐 법조항이니까 뭐 문제될 거 없고 그렇죠? 1번, 2번 법조항 그대로 헌법조항. 3번은 이런 게 좀 정확하게 내줘야 되는데 뭐 이런 거라면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하려면 맞겠죠. 명령규칙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명령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답을 해야겠죠. 명령규칙에 의해서 범죄행보를 규정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1번, 2번도 뭐 원칙 기출문제 많죠. 그렇죠? 성실한 직책 수행무,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안 된다. 이거는 뭐 틀릴 가능성이 없었을 테고. 그 다음에 19번도 뭐 판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19번에 1번은 최신 판례죠. 근데 나왔네요. 군공항 이전 사업은 얼마 안 된 판례인데 과감하게 출제가 됐고 최신 판례였죠. 국가사무죠. 그 때문에 지자체가 권한쟁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죠. 4번이 답인데 이게 기간이임 사무과 관련된 거기도 하고 기간이임 사무는 지자체가 다툴 수가 없게 되죠. 기간이임 사무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채권 채무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간이임 사무를 이제 수행하면서 지출했다 그러면 행정법 강론에서 뭐라고 하죠? 얼마만큼의 교부를 청구하죠 지자체가? 전부죠. 1분 X죠. 행정법 강론 기출 문제에도 나왔죠. 일부가 아니라 전부 교부를 청구하도록 돼 있다. 그렇죠? 채권 채무 문제인데 법에 규정돼 있어가지고 그것은 권한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채권 채무의 문제고 당사성으로 다투든지 해야겠죠. 4번은. 그래서 권한쟁의는 안 된다. 판례였고 나머지는 그다지 뭐 어렵지 않았고 20번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면책 효과는 영구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기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상당한 기간과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출 문제 안에서 낸다는 법은 별로 없어요. 보다시피 몇몇 문제들은 벌써 여기서 기출 문제에서 별로 안 다뤄지거나 안 다뤘던 표현들이 출제가 되죠. 되고 가면 갈수록 이런 게 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출제자들이 젊어지고 그 출제자들이 지금 뭐 40대 초반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공부 열심히 헌재 판례를 공부했다든지 시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사법시험 전성시대가 2000년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공부했던 사람들이 지금 교수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잘 내. 까칠하게 내고 돌려서 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이게. 그 다음에 책독을 좀 암기 좀 해라. 모르는 문제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소거 방식으로 이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모르는 문제를 맞출 수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문제인데 아리까리 시험장 가면 그 책독을 좀 암기하셔야 돼요. 좀 자만하지 말고 이게 시험은 꼭 까불면 다쳐요. 시험은 끝날 때까지 있잖아요. 긴장감을 잘 유지해야 되지 까불면 다친다. 내게 없기 때문에 날아가 버려요. 내게 없기 때문에 날아가 버린다. 그렇죠? 내게 없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계속 암기하고 계속 해독 돌리고 이러지 않으면 알았던 거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참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것들은 책을 자꾸 덮고 중얼중얼 암기하고 다녀야 돼. 중얼중얼 암기하고 다녀야 돼. 계속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중얼중얼 암기하고 집에 갈 때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암기하고 이러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 나는 누워서도 중얼중얼 암기했어요. 그날 자기 전에. 눕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날 배운 거 중얼중얼 암기했어. 그렇죠?
한번 쭉 스크린하고 그다음 잠들었어 그냥. 진짜 기억이 오래가 이게. 내가 본 방법 중에 나 참 이게 암기를 못하는 사람인데 뭐 두 문자 따도 난 안 돼. 두 문자 자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 문자 자체를 기억을 못해 진짜. 나는 두 문자 자체를 기억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명확히 알아. 기억을 못해 진짜. 사람 이름도 기억을 못해. 나는 뭐 내 옆 짝꿍을 뭐죠 한 학기 끝나도록 기억한 적이 거의 없다. 나는 우리 과장님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외교부 다닐 때도 과장님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다른 과 가면은 야 니네 과장 이름이 뭐지? 그러면 참 당황스러워. 진짜 당황스러워. 내가 이게 이게 경찰 군인 때 군복무 때 내가 인사과장도 했어요. 인사도 했는데 어이씨 뭐 대대장 연대장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어디 가면은 대대장 이름을 쓰라 그러는데 연대장 이름을 쓰라는데 기억이 안 나. 씨 인사 담당 장교가 기억을 못해. 진짜. 그래서 맨날 야, 네 내 이름 이상하게 쓰지 마. 맨날 우리 사람들이 야, 너 내가 선종유리지 선종열이냐 임마 선동열이냐 내가 맨날 그러고 이름도 이상하게 쓰고 내가 그래가지고 많이 욕도 먹었는데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때 참 컴플렉스가 많았다. 진짜 많았어. 그래서 했던 방식이 계속 강기하는 거예요. 책 덮고 계속 강기하고 누구 만나면 계속 물어보고 나랑 관계 없는 사람한테도 개념법장 물어본다도 경제 설명하고 있고 말이야. 경제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걸라 그래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진짜 그랬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항상 그러려고 노력했다. 왜?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죠. 암기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책을 덮고 하면은요 이게 선명해집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새로운 내용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국사 연표라든지 헌법 전문이라든지 또는 뭐 자꾸 나오는데 암기가 필요한 것들을 자꾸 책 덮고 자꾸 중얼중얼 암기하고 이래야 돼요. 맨날 이해한답시고 지금도 뭐 왜 이럴까 맨날 왜 그놈은 왜 왜가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써먹을 수 있다고요? 시험장 안 가봤어요? 시험장 가본 사람도 알다시피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다 진짜. 정신이 없어. 진짜 뻔히 아는 것도 슬겨 나와요.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그건 뭐 95점만 해도 실수를 해요. 아까도 여기 왔는데 점수 잘 맞은 애가 있더라고. 86인가 나온 애도 그럼 합격 안정권인데도 걔도 하는 말이 국사만 해도 2개 실수했대. 나 쟤랑 같이 들었잖아 너랑. 걔가 국사 85를 맞았는데 지가 단순한 거 2개나 실수했다는 거야. 아니 국사 이번에 어려웠잖아. 근데 85면 잘 맞았는데 2개를 실수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결국 아는 것 때문에 떨어지지. 아는데 실수한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방비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자꾸 책 덮고 암기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들은 해독이 된 사람들은 해독만 가지고 안 돼. 당황하기 때문에 시험장 가면 너무 당황한다. 그치? 책 덮고 암기할 정도로 내가 그러잖아. 소주 3병 먹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진짜 문제 푸는 거라고 했잖아. 그쵸? 훈련은 생각 없이 나올 정도로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생각을 해내서 이게 문제를 맞추려면 힘들어진다. 그래서 제발 좀 생각 없이 문제를 풀 정도로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그래야지 오래 끝낸다. 그치? 아셨죠? 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예.